투자자 여러분께서 늘 금융제표를 못 읽어서 손실을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보다 이야기가 더 빨리 달릴 때 그 순간을 잘못 읽어서 손실을 보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형주가 정치적 동력을 얻은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편의 미스터리로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무엇을 사고 있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스닥에 상장된 리치테크 로보틱스라는 서비스 로보틱스 기업을 중심에 둡니다. 장이 열려있는 실시간 흐름에서 주가는 대략 4달러 70센트 부근에서 거래되며 당일 약 10%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대략 4달러 10센트에서 4달러 80센트 사이로 크게 흔들렸고 거래량은 약 5,500만 주까지 급증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시가총액은 대략 9억 2천만 달러 수준, 발행 주식수는 대략 2억 주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지표는 여전히 초기 단계 느낌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15센트, 최근 12개월 매출은 대략 400만 달러, 최근 12개월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1,500만 달러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는 돌파주처럼 움직였는데 회사 자체는 아직 작고 적자인 모습입니다. 이번 급등의 핵심 동력은 깜짝 실적이나 대형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내러티브였습니다. 새해에 로보틱스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돌았고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졸도가 접촉하고 있다는 기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민감한 이유는 정책이 채택 속도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방향, 인센티브의 가능성, 기업들의 투자 확신, 그리고 정부 또는 정부 연계 조달 수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은 특히 로보틱스나 인공지능 인접 테마에서는 아이디어를 먼저 사고 나중에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정책 헤드라인만으로는 매출도 이익도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2개월 매출이 대략 400만 달러이고 적자가 큰 회사가 어떻게 9억 2천만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로 거래될 수 있을까요? 이 간극은 진짜 전환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야기만으로 과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간극을 판단하려면 리치테크 로보틱스가 무엇을 하고 있고 로보틱스 기업이 보통 어떻게 성장하는지부터 간단히 잡아야 합니다.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 자동화를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배치하고 판매한다고 설명합니다. 제품군은 비교적 현실적인 작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메트라디는 식당에서 서버를 돕는 보조 로봇으로 소개되고 매드봇은 병원 배송용으로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탄은 물류나 배급시설에서 무거운 적재물을 옮기는 운송 임무와 일반 운송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됩니다. 스카이라크는 호텔과 룸서비스 용도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 로봇으로 소개됩니다. 수요 논리는 직관적입니다. 인건비는 비싸고 인력은 부족하며 반복적인 배송과 운송 업무는 자동화에 잘 맞습니다. 다만 로봇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은 물리적 장비입니다. 만들어야 하고 보내야 하고 설치해야 하고 유지보수와 지원도 해야 합니다. 성장 자체가 비싸고 매출은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출하가 몰리면 한 분기 매출이 좋아 보이고 배치가 지연되면 바로 약해집니다. 이런 들쭉날쭉함은 초기 하드웨어 기업에서 흔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반복 매출로의 전환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서비스 계약, 소프트웨어 구독, 혹은 로봇을 월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같은 것입니다. 반복 매출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이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할 때 가장 좋아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주가가 마치 안정적인 미래가 가까운 것처럼 거래되는가요? 여러 사건이 단서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자본 구조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 시스템에 리치테크 로보틱스와 연계된 등록 신고서가 등장했고 공모와 워런트 구조가 언급되었습니다. 선투자 워런트와 주관사 워런트 같은 표현도 포함되었습니다.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소형주 자금 조달에서 흔히 쓰입니다.
적자 상태의 초기 기업에 이런 구조가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반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 수가 늘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숙한 기업은 영업 현금 흐름으로 성장 자금을 더 많이 충당하고 자금 조달 구조도 단순한 편입니다. 반면 초기 로보틱스 기업은 성장 이야기와 희석 위험이 함께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가시성입니다. 2025년에 러셀 2000과 러셀 3000 편입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수 편입이 당장 매출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보유 주체가 넓어지고 유동성과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효과는 지수 추종 자금의 수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2차 효과는 변동성 증폭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종목이 되면 같은 헤드라인도 더 빠르고 더 크게 가격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현장 배치의 증거입니다. 2025년 6월 17일 인공지능 기반 로봇 아담이 라스베이거스 거점에서 16,000잔 이상의 음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 현실 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성과 내구성이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시제품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투자자 입장에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이 성과가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위 경제성이 보이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로봇을 만들고 설치하는 비용, 고객이 지불하는 방식, 유지보수 비용, 반복 매출이 존재하는지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이 뚜렷하지 않을수록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재무적으로는 모호해지고 그 모호함이 내러티브 랠리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서는 가장 자극적인 테마입니다. 휴머노이드와 엔비디아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보텍스의 첫 공개가 있었고 엔비디아와의 협업 및 제슨 토르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연산 하드웨어의 핵심 공급자이며 제슨 계열은 로봇에서 기기 내부 연산을 위해 널리 활용됩니다. 엔비디아와의 연결은 시장에서 신뢰 신호처럼 작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상적인 성장 경로와 일회성이 충돌합니다. 보통 로봇 기업은 좁은 업무를 먼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성장합니다. 배송, 청소, 운송처럼 명확한 작업부터 신뢰성과 지원 체계를 다져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범용성을 암시하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덱스가 상업화에 가까운가 아니면 수익화가 불확실한 연구개발 서사인가? 이 질문 자체가 자산의 펀더멘털과 연결되는 미스터리입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기업용 업무 흐름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노마드국어와 재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발표했고 재고 파악, 주문, 검증, 재보충 같은 자동화 업무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업무 흐름 자동화는 반복 매출과 끈끈한 고객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도입에는 보통의 절차가 있습니다. 파일럿, 가치 검증, 확장, 장기 계약 순서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협업 발표만으로는 이 협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판단 불가가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고 때로는 과대평가로도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서 위에 정책 루머가 떨어지자 시장은 한 문장으로 기승전결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 로보틱스가 정책 순풍을 얻고 있고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배치 실적이 있고 휴머노이드와 엔비디아 서사가 있고 기업용 확장 스토리까지 갖춘 순수 로보틱스 종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이 실제 지출과 조달로 이어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둘째, 개별 기업의 증거보다 로보틱스 테마로의 자금 회전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선택권 가치입니다. 덱스와 각종 협업이 반복 매출과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투자자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정보로 투자자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아니라 수준과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같은 스냅샷 기준으로 장중 고점은 대략 $4 80센트 부근으로 첫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서 안착하면 매수세가 여전히 서사를 통제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점은 대략
$4 10센트 부근으로 첫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아래로 무너지면 내러티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되돌림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야기 기반 모멘텀 트레이드로 보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 80센트 위에서 강하게 이격되나 유지되면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10센트 아래는 위험 신호가 분명해집니다. 중기적으로는 헤드라인이 실제 사업으로 바뀌는지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유료 파일럿이 확장되는지, 반복 주문이 늘어나는지, 반복 매출이 명확해지는지, 그리고 2024년 매출 둔화 이후 전망이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당 기준의 펀더멘털과 자금 조달 규율을 보셔야 합니다. 2024년 8월 27일에 등록 신고서와 워런트 관련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 구조가 주주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신뢰는 마진 개선, 반복 매출 확대, 그리고 성장을 위해 지속적 희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핵심 논리, 그리고 딱 한 가지, 왜 이 부분이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조사 주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걸맞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미국 로보틱스 기업이 정책 기대와 물리적 인공지능 내러티브로 끌어올려지는 동안 재무 기반은 여전히 작고 적자입니다. 향후 공시에서 계약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이번 움직임은 진짜 재평가의 초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헤드라인과 자금 흐름과 선택권 가치로 쌓인 상승은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